입문 채널 휴의 새로운 프로그램 노혜경의 모던 타임즈.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갖고 오셨다고요? 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본 게 모던 타임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근대로 가기 위한 과정들, 구체적으로 시기를 좀 짚자면 그러니까 구한말, 그다음에 일제, 그다음에 뭐 강점기까지. 시기는 좀 넓은데요. 뭐 거기에서 보이는 여러 장면들, 말하자면 외국인들, 외국 문물들이 들어와서 조선이 어떻게 바뀌고.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보통 우리 500년 잡는데 그 말기쯤 가게 되면은 어쨌든 서양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본 이제 조선의 모습은 어땠고, 또 그들이 끼친 영향은 어땠고, 또 대한제국기를 거쳐서 일제강점기를 들어가면서 또 우리나라 이 한반도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새로운 문물은 어떤 건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다양한 모습들, 주로 이제 생활 관련된 이런 문화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럼 주제가 엄청 다양해지겠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은 준비를 한 거는 뭐 몇 년 되긴 해요. 근데 뭐 이렇게 딱히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화 시켜서 한동안 뭐 하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좀 안 맞아서 이번에 이번에 이제 그 몇 년간 본격적으로 준비하신 거 본격적으로 오픈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씩 해볼까. 매회 기대를 하고 와야겠어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은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그러면 전혀 지금은 어색하지 않는 뭐 그냥 백화점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뭔가를 이제 한 곳에서 다양하게 뭔가를 볼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곳으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백화점의 시작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냥 저도 그렇지만 강아나운서도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백화점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나 뭐 신호등이 당연한 것처럼. 실제로 백화점은 이제 19세기 말쯤 돼서 봉마쉐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뭐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백화점 그러면 보통 디파트먼트 스토어 이렇게 부르죠. 그걸 우리는 백화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계열은 실은 이제 미국에서 온 겁니다. 뭐 서비스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프랑스, 영국, 유럽을 거쳐서 미국이 조금 더 정형화되고 어떤 전략적인 것들이 써지면서 그것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에 일본인이 세운 백화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또 반대급부로 그러면 조선인들이 세운 우리나라 사람의 자본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백화점도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 동아백화점, 화신백화점 뭐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 이제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들어가면은 가장 왕성하게 백화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5개 백화점을 꼽아라. 그럼 그중 4가지가 네 군데는 일본인들이 세웠던 그런 백화점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선인의 자본으로 들어간 백화점이라 해서 화신백화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만든 그 백화점 4개는 어떤 거예요? 그 미츠코시, 조지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나카이, 뭐 히라다 이런 백화점이 있죠. 미츠코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 동경에 메인이 본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점으로 경성 미츠코시가 만들어졌는데 점점을 거쳐서 일본 본점이 1위고요. 이 백화점끼리도 되게 치열했겠어요. 그러니까 지점별로도. 그래서 2위, 매출 2위가 미츠코시 이렇게 경성점이어서 상당히 어쨌든 매출이 확실한, 미국의 코스코 같은 경우도 한국 양재점이 어마어마하죠.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자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화신백화점도 그 경영하는 방식이라던가 또 조선인들이 받아들이는 방식 이런 걸 보면은 미츠코시에 대항할 강력한 백화점 뭐 그런 경영 기법도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계 백화점 출연에 자극을 받은 한국 백화점이 이제 화신백화점, 동아백화점, 평안백화점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일본인들의 자본으로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하게 되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도 어차피 이런 상하활동도 하고 조선인들이 기업인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못 세우냐. 그러게요.
그 동화백화점의 미인계 전략 이런 게 있었대요. 이건 네. 어떤 거예요? 동화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으로 보자면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백화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미츠코시나 이런 여타 일본 백화점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략을 세웠던 게 이 백화점이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고 또 이 백화점이라는 것이 조선인들의 신뢰를 받아서 이 상품도 정말 신용 있게 상품도 팔고 그 가격에 맞게 그냥 막 바가지 씌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가격을 맞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좋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백화점의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해서 굉장히 그런 서비스에 치중을 한 이런 전략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인계 전략인데요. 이게 보면 무슨 미인계라 그러니까 약간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하자면 이제 거기 종업원들이 한 200명 정도를 뽑아서 네. 이 백화점 직원으로 쓰는데요. 네. 여기 한 반 정도 이상을 다 젊은 여성들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백화점 가면은 그러니까 먼저 딱 눈에 띄는 게 엄청난 건물들이 눈에 띌 거고요. 네. 여러분들이 요즘에 백화점 딱 들어가서 느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1930년대 일제 시기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백화점과 그다지 차이가 없어요. 그게 이제 잘 안 와닿으실 텐데 네. 에스컬레이터라던가 그때 그게 엘리베이터라던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요? 네.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네. 근데 에스컬레이터 누가 발명했을까요? 엘리베이터는 오티스란 사람이 발명한 건 맞고 들어가면은 정말 뭐 대리석 바닥에 호화철란한 기둥에 우와. 그다음에 네온 사인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백화점 연상했을 때 보이는 장면들이 엄청 진짜 다 화려하고 보여요. 럭셔리하고 네. 깔끔하고. 네, 우리는 지금 뭐 백화점 가면 당연하게 물건들이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에도 물건을 다 내놓고 상점이 운영되는 거는 근대 들어와서거든요. 오. 디스플레이되어 있다, 전시가 되어 있는 물건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네. 뭐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상품을 볼 수 있다 이런 거는 이때 와서 가능했던 일이라서 당시에 그런 거를 처음 본 입장이라면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죠. 완전 관광지 명소.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라던가 에스컬레이터라던가 특히 엘리베이터 운행을 할 때 마치 호텔처럼 그 1층 갑니다, 2층 갑니다 알려주는 네네, 엘리베이터 거리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도 운영이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거기 유니폼을 차려입고 네. 1층 갑니다, 2층 갑니다 뭐 이런 걸 해주다 보니까 당시 사람들도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너무 궁금하고 구경 가고 싶고 백화점 갔다 네. 오면은 약간 자랑거리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거리 있다. 네, 뭐 이런 그리고 것부터. 그다음에 동화백화점 가면 정말 예쁜 점원들이 다 안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대서특필되니까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렸겠죠. 한편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져요. 어떤? 여성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여성들을 채용을 할 때 임원들이 요즘으로 보자면은 약간 여성 희롱죄라던가 이런 그랬을 그런 것 같아요. 것들 사건이 벌어져서 이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동화백화점의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추락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런 네. 시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전략상으로는 좀 미스였던 거죠. 왜 자기네 백화점에서 굳이 그런 걸 해가지고. 지금 우리 어떤 개념으로 보자면 결국 자기 백화점 깎아먹는 그런 그러니까요. 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금으로 보자면 그 당시 어떤 여성에 대한 개념이랄까 인권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엄청 없었죠. 네. 부족했던 상황들이 반영이 됐고 오히려 그거를 역이용한 것이 실은 화신백화점입니다. 동화백화점이 그렇게 주춤할 때요? 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에는 동화는 그렇게 미인계로 저렇게 살렸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다 백화점이 똑같이 미인계를 썼던 게 아니군요. 근데 동화백화점에 유달리 여성 점원들이 많았을 뿐더러 그런 사건이 터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신에서는 우리는 이런 것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상품 자체에 싸고 품질 좋고 믿을만한 상품, 신용 있는 상품 이런 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걸 역이용하는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서 결국은 동화백화점을 이 화신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통합이 되버려요. 결국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매스컴을 탄다는 게 굉장히 그쵸. 화려한 면도 있지만 엄청난 붐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끌어모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함께 무너질 수 있는 네, 이 도시의 명소 화신, 금으로 칠해진 호화판의 화신,
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당시 진짜 간판이 금이었어요. 그 정도로 후화찬란해서 당시 화신을 아직 안 가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서울에 살지 않고, 그러니까 경성에 살지 않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 번씩 이렇게 서울에 갔다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막 후화찬란하고 햇빛이 반짝이고 네온 사인이 붙이고 뭐 이런 거를 들었던 사람들은 화신은 다 금칠한 건물이구나 라는 소문이 인식, 진짜 소문이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금칠은 안 했고요. 네, 거의 30몇 미터 되는 네온사인 간판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와, 그럼 진짜 1인자였겠네요. 네. 화신백화점이. 물론 약간의 차별화가 분명히 있었죠. 당시 조선에 있었던 일본인들은 주로 이제 미츠코시를 많이 갔었고, 또 조선인들 중에서도 뭐 굉장히 이제 고가품들을 산다던가, 그럼 이제 미츠코시를 가고, 중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의 어떤 차별성이 있고, 또 사람들은 또 조선인이기 때문에 약간 갤러리아 백화점 같은 느낌이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보이죠. 상품에 대한 차별성도 있었군요. 백화점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츠코시는 어쨌든 일본인이 세웠던 그런 백화점이었기 때문에 뭐 거기 음식 코너도 푸드 코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일본인 위주의 일본인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구비가 된 반면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뭐 제대로 된 한식 코스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서 뭐 지방 사람들이 내지는 서울 사람들도 주말이나 가족들이 와서 외식을 하는데 한식 정찬을 먹겠다. 그러면 화신에서 만나요. 또 다른 외국인들도 당시에 일제 1930년대 굉장히 많이 조선 경성에 들어와 있었죠. 그런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겠다. 그러면 화신에서 만나요. 화신백화점 안에는 뭐 어떻게 갖춰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막 층수도 많고 안에 뭐 갤러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랬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는데 지금 왜 뭐 스타필드라던가 이런 데 가면 거기 한번 들어갔을 때 뭐 책방부터 극장도 있고 뭔가 누릴 수 있고 뭐 뭔가를 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놀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화신백화점도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네. 와. 지하 1층에다가 지상 6층 건물, 그다음에 7층에 야외 정원까지 꾸며져 있었습니다. 진짜요? 네. 백화점의 구조 설계는 누가 했을까요? 당시 이제 미츠코시라던가 여러 다른 백화점도 있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그 체제들은 대부분 미국의 방식들을 많이 들고 와요. 일본이 그 안에 디스플레이 됐다던가 상품의 구조들이 미츠코시는 조금 달랐던 게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 생산된 물건들 내지는 생산된 뭐 농수산물들도 많겠죠. 신선식품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꾸며져 있고 보통 우리 1층에 가면은 귀금속이라든가 화려한 것들이 눈에 띄잖아요. 그런 것처럼 1층, 2층, 3층에서 뭐 예를 들어 뭐 6층, 7층, 그러니까 5, 6층 정도 가면 스포츠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는 뭐 시연을 해볼 수 있다던가. 그때도요? 네, 그때도 그랬습니다. 고급 미용실 가면은 거기서 마사지나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뭐 요즘에 소위 뷰티 관련된 거 다 하는 건데 출장 미용사도 발견이 됩니다. 여기 그 백화점 안에서요? 네, 그래서 여기서 했는데 나는 우리 집에서 뭔가를 좀 더 케어를 받고 싶어 이러면 출장으로. 근데 진짜 비싸지 않았을까?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시기에 벌써 차별화가 됐었다는 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되게 이미 우리가 노는 건 다 했어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그냥 들었을 때는 그냥 현대백화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의 그렇죠. 백화점. 네.